직선 단원에서 원의 현과 원의 접선 두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과 직선 단원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원과 현에 관련된 성질이죠. 자, 원이 있고 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원과 현이 이렇게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원이 있고 현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 즉 현을 이등분하는 선이 되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반지름 연결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이 나오고 현이 나오면은 수선을 내리면 그게 이등분 된다. 라는 성질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1번 내용에 이제 정반대 내용이긴 한데 이제 원이 있고 현이 있어요. 반대로 이 현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는 거예요. 이 현을 이등분하면서 수직이 되는 선을 그으면 이 선 어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다. 이 수직 이등분 선 위에는 어딘가는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정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도 생각해야 되냐면 반대로 다른 두 현을 긋는 거죠. 다른 현을 그어가지고 이 현도 마찬가지로 이 현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등분. 그러면 이 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딘가에는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바로 요것이 원의 중심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두 개 다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원에서 현을 두 개 그린 다음에 그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2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요 내용과 그 다음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 어딘가에는 원의 중심이 있다. 그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3번인데 3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원이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접하는 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죠. 이렇게. 이걸 원의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 자, 그리고 원과 만나는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질이 뭐냐?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접선이 나오고 접점이 나오고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보조선이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에서 쓰는 보조선은 아닌데 적어도 어떤 문제가 안 풀린다면 이 보조선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뭐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세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이 원의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 항상 90도예요. 90도.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중2 때 배웠어요. 원의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90도다. 자, 이렇게 선을 이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뭐 합동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각이 이등분 된다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 따라서 우리가 원과 접선이 나왔을 때는 요 길이 같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서 수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경우에 보조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접점끼리 연결하세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 ABC라고 한다면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각 A가 60도라는 것이 주어지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과 접선이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접점과 연결하면 이 각이 90도라는 거, 수직이라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4번은 뭐냐면요. 3번은 응용한 거예요. 응용한 거 이용하면 뭐가 나오냐면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다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점을 교점들을 각각 A, B, C, D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성질, 사각형 ABCD에서 새로운 성질들이 나오죠.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요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 합이 똑같더라. 즉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의 합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의 합과 같더라 라는 성질을 교과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것의 증명은 3번 성질을 이용하면 그대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을 품고 있는 어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성질로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합이 똑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임의의 어떤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사각형이어야만 하냐면 사각형의 네 변에 각각 접하는 원이 있을 때 그런 사각형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그러지 않는 사각형에서는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은 네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세 변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어도 네 변을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더라. 따라서 원이 어떤 사각형 안에 내접해 있을 때는 요 성질을 쓸 수 있더라.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네 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랑 같이 항상 엮어서 생각하면 원과 그 현과 관련된 문제, 원과 직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습니다.